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구의 원기둥이 내접하고 있다. 자, 내접하는 이런 꽉 끼는 도형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만나는 교점에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점을 하나를 잡아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딱 이었을 때 여기 길이가 몇이 되는 거죠? 6cm가 되는 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원기둥 부피가 최대일 때 원기둥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뭘 먼저 해줘야 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피를 일단 표현을 해주고 얘가 언제 최대가 되는가, 이게 이제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 이런 문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뭐랑 뭐가 중요해?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반지름, 구의 이 위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 R과 그 다음에 요만큼 높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표현해주면 파이 R 제곱 H가 부피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문자를 하나로 합쳐주셔야 됩니다. 뭐를 이용해서? 이 6cm를 이용해서 합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가 R이지만 요거 살짝 여기로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 그렇죠. 여기 이제 피타고라스 보이시나요? 여기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요 삼각형이 하나가 생기겠죠. 이 삼각형에서 R과 H 사이에 관계식을 하나 끌어내면 문자를 하나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6cm에다가 밑에가 R인 상황이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지금 2분의 H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분수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 그냥 H로 쓰고 싶거든요. 그럼 뭘로만 고쳐주면 돼? 요만큼이 H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그냥 2H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만 살짝 수정해가지고 계속 전개해 볼게요. 여기 2H로 바꾸고요. 그럼 어디도 바꿔야 돼? 여기서 얘도 2H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R제곱 플러스 H제곱이 66에 36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R제곱이랑 H가 있는데 어디다 대입해주는 게 편하겠어? 당연히 R제곱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R제곱에 대한 식으로 고쳐줍시다. 36-H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V가 이제 파이에다가 36-H 곱하기 2H로 해서 문자가 H가 아니고 H제곱이죠?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가 다 H에 대한 3차식으로 바뀐다.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파이는 그대로 냅두고요. 2H만 안에 넣어주면 72H-2H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늘 문자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H 범위도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H는 어떻게 될까? 범위가. 여기 이 삼각형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빗변을 넘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양수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범위를 줍시다. 그러면 최대 최소 구해야 되니까 V'을 구해야겠죠. 파이는 그대로 살려놓고요. 72-6H 제곱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얘는 뭘로 묶어? 마이너스 6으로 묶어줍시다. H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합차까지 나왔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한 번 더해서 여기까지 써줍시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V'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로 블록에다가 마이너스 2루트 3과 2루트 3에서 이렇게 만난다. 맞불 맞아. 그러면 이 V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 V 그래프는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루트 3, 2루트 3. 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H 범위가 0에서 6 사이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까요? 이 앞에 있는 부분부터 뒤에 있는 부분 이렇게 넘어가는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뒤는 빠지겠지만 그러면 어디서 최대다? 아하, 2루트 3일 때 최대가 되는구나. 언제? H가 2루트 3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정답 2루트 3 이렇게 써주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아까 여기를 2H라고 놨기 때문에 원기둥의 높이는 언제여야 된다? 4루트 3, 2배일 때 최대가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A가 섞여있는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A 빼고 나머지 다 한쪽으로 넘겨서 그래프 그려서 생각한다. 즉,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쪽 넘기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Y는 A. 이 교점이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fx를 이 친구로 놨을 때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뭐 해줘야 돼? 미분 한번 해가지고 시작해줘야겠죠. 3x제곱 마이너스 6x다. 뭘로 묶어요? 3x로 묶으면 x-2 이렇게 되겠죠. 스피디하게 갑시다. 0, 2 이렇게 되니까 원래는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y는 a라는 직선이 어디 있어야 돼? 이렇게 이 사이에 있어야겠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극대값은 x가 언제일 때? 0일 때 갖는 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질 때. 그럼 여기다 0 넣어줬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죠. 0, 마이너스 1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은 2 넣었을 때 값. 여기다가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나요? 자, 그러면 y는 a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요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a는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두 함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럼 식 가지고 한번 어떤 상황인지 봐야겠죠. 2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k가 항상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x 4제곱 플러스 5x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이것도 방금 했던 것처럼 문자를 한쪽으로 넘겨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친구의 최소값을 생각을 해줬을 때 최소값보다 마이너스 k가 작거나 같아지면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럼 결국은 뭐를 놨을 때 fg 있으니까 뭐 hx라고 할까요? hx를 이렇게 놨을 때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 구하려야 하니까 또 요거 미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뭐로 넘어간다? 인수분해로 넘어간다. 4x 제곱까지가 똑같네요. 자, 그러면 얘는 몇 차 함수예요? 얘는 3차 함수죠. 그렇죠? 3차 함수고 최고차의 개수 양수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양이죠? 요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고 지금 해가 되는 게 x축이랑 만나는 게 0에서 중근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분의 3이라는 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x축에다가 그래프 그려줬을 때 0에서 중근 그 다음에 4분의 3에서 만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즉 감소하다가 증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4분의 3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최소값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다가 4분의 3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4분의 3은 4 곱하기 4분의 3의 4제곱 빼기 4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네,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4분의 27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 아까 우리가 썼던 요만큼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떼주면서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보통은 K가 왼쪽에 있으니까 K가 64분의 27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이제 숨통이 좀 쉬어가는 위치 문제네요. 위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자, 속도 구해봅시다.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6. 그 다음에 또 한 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언제를 구하라고 했냐면 t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에 도착했을 때, 자, 다시 원점이면 선생님 속도가 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요. 얘는 위치에 대한 얘기니까 다시 x가 0일 때의 그 시간을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16t가 0일 때. 그러니까 다시 원점이라고 하는 거는 t가 0일 때를 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t를 하나씩 약분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t가 양수일 때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t제곱이 16이죠. 그럼 어떻게 돼? t는 양수니까 4만 나오겠죠. 즉 t가 0일 때, t가 4일 때의 속도랑 가속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속도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4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8 플러스 16이니까 마이너스 32가 나오나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여기다가 4 넣어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쉽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15번입니다. 자, 얘는 위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꿀팁 아닌 꿀팁을 하나를 그리자면 얘를 이쪽으로 붙여주시면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얘를 Y축에다 이렇게 딱 붙여주면은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발할 때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Y축에 붙이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겠죠. 어디까지 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럼 얘가 아하 이렇게 원점을 지났다가 다시 올라가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를 접어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0에서 C 사이에서 원점을 2번 지난다. 원점을 지나는지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이 원점, 여기 T축이랑 언제 만나는지 이걸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랑 B에서 두 번 지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봅시다. A랑 B 사이에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그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속도랑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속도를 봐주셔야 돼요. 얘는 기울기를 봐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0, 기울기가 0이죠, 지금. 그 다음에 다시 양수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랑 B 사이에서 기울기가 음수였다 양수로 바뀌어.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방향을 바꾼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0에서 C 사이에서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뀐다. 자, 운동 방향, 이것도 방향이니까 속도, 기울기 봐주셔야 돼요. 운동 방향 어떻게 됐어요?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죠. 지금 속도가 0이 되는 부분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바뀐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만 골라주시면 되겠죠. 발전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이 문제를 처음 보면 좀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당황을 했고요. 문제를 한번 천천히 표현을 해보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뭐를 주어졌냐면요. 한 밑면에 둘레의 길이랑 높이의 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얘는 원기둥이니까 R이랑 H랑 해가지고 둘레의 길이는 2파이 그 다음에 높이는 H. 얘가 216일 때 부피는 어떻게 되죠? 파이 R 제곱 H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꺼내가지고 H를 꺼내가지고 해야겠구나 해서 이제 H를 꺼내서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참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이제 식이 나오긴 나오죠. 근데 굉장히 조금 복잡한 식이 나오죠? 왜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지금 R 앞에 2파이가 붙어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계속 가지고 다닌다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푼 친구들도 물론 아주 잘했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볼까 하다가 이 원의 둘레를 x로 그냥 표현을 해보고요. 높이를 y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 플러스 y가 216인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r도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부피가 파이 r 제곱 y 요거이면 이제 변함이 없으니까 r 제곱을 넣어줘야 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를 하나를 더 넣어주시면 되냐면 x가 2파이 r이다 요것만 하나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이제 모든 거를 뭘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x로 표현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y는 뭐로 써줄 수가 있어요? y는 216 마이너스 x로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이 r 제곱만 꺼내오면 되는데요. r이 2파이분의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곱하기 4파이분의 x제곱 4파이 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r 제곱만 가지고 오시면 식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4파이분의 1 x제곱 216 마이너스 x로 해가지고 전개까지 그냥 일단은 해줄까요? 자, 그러면 v가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뭐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죠? 미분해가지고 v의 최대값 한번 구해줘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v'은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4파이분의 1은 그대로 있고요. 이 친구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32x 이렇게 되겠죠. 뭘로 묶을 수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3x로 한번 묶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4파이분의 3x에 x 마이너스 뒤에가 지금 4 더하기 3 더하기 2가 9가 되기 때문에 3의 배수 되네요. 3으로 나눠주면은 144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에 0, 144 이렇게 만나니까 어디서 최대가 되는 거 알 수가 있다. 144에서 최대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부피가. 그러면 우리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원기둥의 높이기 때문에 그냥 x 구해주시면 y는 216에서 빼주니까 끝인 겁니다. 그러면 그때 높이는 y는 216 빼기 144, 72인 것도 이제 바로 알 수가 있겠죠. 17번입니다. 점에서 곡선을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서로 다른 세 접선이죠. 그러니까 이 점은 이 위에 있다 없다.
없다. 이 밖에서 이제 곡선에다가 세 점을 그었을 때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뭐 3개가 나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또 뭘 해줘야 된다. 아하, 접점을 찾아줘야 되는구나. 접점이 이제 t, 마이너스 t 세제곱, 6t 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접점이랑 뭐를 알아야 돼? 기울기는 미분해가지고 바로 t 넣어주면 되겠죠. 미분해서 지금 x만 t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접선 방정식을 하나를 세워주시면 돼요. 잘 모를 때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쭉쭉 시작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x-t에다가 플러스 뒤에 이제 쭉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점 1,k니까 뭐까지 해줄 수 있어요? 1,k 여기다 넣어주는 것까지 해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의도가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1하고 k하고 넣어주면요. k는 그대로 다 써주고요. 기울기는 똑같고 그 다음에 x자리에다가 1 마이너스 t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만족하는 접선, 서로 다른 세 접선이 있다는 얘기는 이 t 값이 뭐가 나온다는 거야? t가 3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t 대신에 사실 x만 써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이 뒤에가 이제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이 이 k랑 만나는 점이 몇 개가 있다? 3개의 교점에서 만난다. 우리 많이 했었죠. 하나의 문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x에 대한 식.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줘야 될 건 요거 정리해가지고 이제 그래프 그려서 이 y는 k라는 거랑 얘랑 세 점에서 만나려면 극대극소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요거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정리는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좀 귀찮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전개해서 이렇게 써놨고요. 얘는 그대로 가져와서 새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차수별로 딱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최종 정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y는 2t, t 대신에 이제 x로 써볼게요. 9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5랑 y는 k의 교점이 3개가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 fx로 놓고 한번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fx로 놓으면은 f'x 이제 구해봐야겠죠. f'이 6x제곱 빼기 18x 플러스 12니까 아하, x-1, x-2가 되겠구나. 얘는 1, 2 이렇게 되니까 본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에서 극대값 구하면 여기다가 1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얘가 2, 1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니까 0인가요? 1,0 지나고요. 그 다음에 2도 한번 넣어서 대입을 해봅시다. 2를 넣어주면은 28에 16 빼기 49, 36 더하기 24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인가요? 자, 그러면은 y는 k라는 직선이 이 사이에 있어야 실근 3개 가지니까요. k는 뭐랑 뭐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y 값인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답은 어떻게 써주면 된다. 아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된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f0은 0이고 자, 그 다음에 f-x가 x다. 자, 요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얘는 y축 대칭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식을 써보면요.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인데 0이 0이니까 뒤에까지는 안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f-x를 붙여서 써보면요. x 4제곱 마이너스 ax 세제곱 bx제곱 마이너스 cx 이렇게 됩니다. 두 식이 같아지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각 항의 개수가 같아져야겠죠. 그러면 요거는 뭐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누가 같아야 돼? a랑 마이너스 a가 같아야 되잖아. 즉 얘가 0이 돼야 되고요. c랑 마이너스 c가 같아야 되잖아.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즉 fx는 이제 남겨진 식만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주면요. x 4제곱 플러스 bx제곱 이런 꼴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제 y축 대칭의 특징입니다. 뭐만 있어요? 짝수차 항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문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b로 쓸 필요 없겠죠. b 안 쓰고요. 저는 a로 써줄 건데요. 나중에 계산을 위해서 마이너스로 한번 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뒤에 문제를 한번 읽어봐야겠죠. 뭐가 돼 있어요? 방정식 이 친구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일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개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미분 한번 해주고요. 4x 세제곱 빼기 2ax다. 그럼 뭐가 공통이야? 2x가 공통이니까 2x제곱 빼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가 0이 되는 x를 찾아주면 0하고 얘가 2분의 a인데 뿔마 루트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뿔마 루트 2분의 a 이렇게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f'x가 3차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0.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fx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죠? 얘가 감소 증가고 지금 여기 거리가 똑같죠? 그러니까 대칭적인 이런 W 모양이 됩니다. 근데 얘가 0,0이니까 여기가 원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참고해가지고 fx 그래프 한번 x축, y축 있는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W자 모양이고 0,0 여기를 지납니다. 여기서 이제 극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y는 fx가 그려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그래프는 뭐예요? 절대값 그래프죠. 절대값 그래프는 x축 아래에 있는 이 음수 부분을 꺾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랑 y는 4라는 얘랑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4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친구랑 y는 4라는 직선 방정식이 교점이 4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교점이 4개가 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y는 4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딱 있어야겠죠. 왜냐면 이 위에 조금 올라가면 교점 2개 생기고요. 조금 내려가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3개가 되겠죠. 그 밑에서는 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y는 4라는 직선 요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는 걸까요? 원래 이 친구는 지금 접어 올려서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극소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4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까지 알 수가 있겠구나. 여기 극소값의 y좌표가 마이너스 4야. 근데 뭘 넣었을 때죠? 여기 아까 우리 넣었던 요거잖아요. 루트 2분의 a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4를 지나는구나. 요거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루트를 유리화를 굳이 안 해주고 계속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요. 여기 fx에다가 넣을 때 보시면 압니다. 얘가 제곱이랑 4제곱이기 때문에 굳이 유리화를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마지막 a 값 찾아보도록 합시다. f에다가 루트 2분의 a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요거 4제곱이니까 4분의 a 제곱 빼기 a 곱하기 2분의 a. 즉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a제곱이 얼마여야 돼요? 16이어야 되죠? 그럼 a는 뿔마 4가 돼야 된다. 자, 그런데 a가 음수가 되면 여기가 양수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굳이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요렇게 한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지금 루트 안에 a를 넣기 때문에 a가 양수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a를 4로 놓고요. 뭘 구해야 되죠? F3 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3 값 어떻게 하면 돼요? F3은 81 마이너스 9A 이렇게 되니까 81 빼기 49, 36 그러면 45인 거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자, 여기는 매초 1cm씩 수면의 높이가 올라가도록 물을 넣는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t초 후에는 여기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의 높이가 t가 되는 거겠죠. tcm.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물의 부피의 변화를 묻고 있기 때문에 어떤 친구? 여기 원뿔 모양의 이 친구의 부피를 나타내가지고, 그쵸? t에 대해서 나타내가지고 미분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6초오니까 6을 넣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물이 꽉꽉 여기 차가지고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도형 안에 도형 있으니까 닮은 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높이는 알았으니까 뭐를 알아야 돼? 여기 반지름을 알아야겠죠. 여기를 뭐 r이라고 놓으면요. 9 대 12는 t 대 r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사실 몇 대 몇? 3 대 4니까 4t는 3r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r이 3분의 4t인 거는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워주고 3분의 4t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부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원뿔이니까 3분의 1 써주고요. 파이 r제곱 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4t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h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식 정리해줬더니 밑에는 27분의 16 파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t 세제곱. 자, 그럼 요거 한번 미분해줘야겠죠? 미분하면 얘가 9분의 16 파이로 바뀌겠네요. t제곱. 자, 근데 우리가 6초우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v'6이다. 9분의 16 파이에다가 36만 곱해주면 끝이구나. 그러면 4 약분되니까 64파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11번부터 풀이 들고 돌아올게요. 안녕.